안녕하세요, 김현의 축구학입니다. 오늘 분석은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를 바탕으로 클롭이 누네스, 피르미누, 살라의 조합을 전방에서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기 스탯을 보면 양팀 슈팅 기록이나 큰 기회는 약간 토트넘이 더 우세한 점을 보면 리버풀이 승리하긴 했지만 고전했던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이 다이아몬드 전술을 바탕으로 공격수 조합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불안했던 점은 없었는지를 짚어보고, 내용 안에는 약간 토트넘이 상황을 우세하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포함해봤습니다. 먼저 리버풀은 올 시즌 4-4-2 다이아몬드 형태에 가까운 포메이션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기본적으로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아놀드나 로버트슨이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와서 백스리를 변칙적으로 구축하는데요. 이렇게 구축하게 되면 사무의 수비 형태를 구축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투톱은 두 센터백을 압박할 수 있지만 내려가는 풀백에 대해서는 양쪽에 있는 미드필더가 대각선으로 이동해서 압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반대편으로 볼을 넘겨줄 경우 토트넘의 3선은 계속 빠르게 전환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대편 윙백이 전진해주고 라인을 당겨오는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되어 1대1 상황이 만들어지면 리버풀의 측면은 다이아몬드 형태도 만들어지지만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살라나 피르미누가 2선에 위치할 때 이런 위치로 내려오면서 사이 공간에 위치할 수 있는데 바로 앞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살라나 피르미누는 논스톱으로도 안쪽으로 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안으로 짧게 주고 풀었을 때 여기서 반대편으로도 주면 이미 3선은 이때쯤 들어오는 타이밍이면 이미 한쪽으로는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풀어주게 되면 반대편 풀백은 완전히 오픈된 상황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죠. 이때 리버풀 새 공격수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이 3명 중 1명은 항상 앞 공간으로 잘라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유독 세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동시에 들어가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득점 장면 이전에 나온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면 로버트슨이 아까 말한 대로 오픈되어 있지만 에메르송과 다이어의 수비 판단도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3선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좌측면에서 상대가 전환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벤탄쿠르가 나가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메르송이 먼저 미리 예측해서 판단하고 더 바짝 붙었어야 했는데 여기서도 로버트슨이 쉽게 크로스를 올리기도 했고 이후에 누네스나 살라가 랑글레 주변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수적 우위를 짧은 순간에 가져가기도 하는데 여기서 다이어가 뒤를 스캐닝해주지 못한 채로 여기에 위치하다 보니 공간도 내주고 수적으로도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런 패턴 외에도 리버풀은 후방에서 4-3-3으로 위치하지만 티아고와 엘리엇은 가급적 측면 쪽으로 이동하면서 풀백들이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를 보면 단순히 풀백을 오버래핑 시키면서 공격력을 더 극대화하고 누네스나 살라를 더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버풀은 이번 경기에서 경기를 풀어내는데 핵심은 결을 살리는 축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리버풀은 후방에서 볼을 소유할 때 안으로 들어와서 볼을 소유해준다는 개념보다는 지속적으로 토트넘의 윙백이나 측면에 같이 있을 미드필더가 딸려 나왔을 때 누네스나 살라 같은 선수는 앞쪽으로 침투해주면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득점 장면에서도 그랬지만 이 장면에서도 티아고는 안으로 들어와서 측면에 위치하고 로버트슨이 킥하는 궤적을 자세히 보면 앞으로 보내주면서 누네스가 뒤 공간을 파고들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선의 피르미누나 살라가 위치할 경우 1선에서 침투하고 2선에서 침투하면서 두 선수가 똑같이 위치해서 공간을 잡는 게 아니라 한 선수는 뒤에 있고 한 선수는 앞으로 쇄도하면서 수비가 공간에 대해 생각할 때도 따로따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중원에서도 2선에 위치하는 피르미누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이 움직임도 마냥 내려와서 상대 선수를 끌어당긴다라는 개념보다는 중원에서의 상황이 측면으로 볼이 이동될 경우 토트넘은 한 명은 측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파비뉴와 티아고도 비수마와 호이베르가 예를 들어 1대1로 마크한다 그러면 피르미누가 사이 공간으로 위치하면서 2선에서 쉽게 풀 수 있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측면으로 풀 수 있기도 하지만 가운데서 잡고 반대편으로 전환해도 토트넘이 대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리버풀이 이 경기에서 파이널 서드로 접근하기 쉬웠던 이유는 공격 패턴의 결을 굉장히 잘 살리면서 앞쪽 공간으로 떨궈주는 전개들을 너무 잘 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리버풀은 어떤 이유에서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토트넘은 3의 포메이션을 준비했지만 사실상 백스리와 비수마가 원볼란치로 위치하면서 거의 4명의 선수가 후방에 위치할 때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는 공격적으로 전진하지만 호이비에르는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벤탄쿠르는 호이비에르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공격적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거의 3-4-3 형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4-3-3 수비 형태로 처음에 위치할 때 벤탄쿠르는 지속적으로 리버풀 3선 라인 끝쪽에 위치했었는데요.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선 라인이 일자로 위치할 때 좁은 형태를 띠다 보니 넓게 위치하는 선수를 대응할 때 풀백 혼자 남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이어나 벤탄쿠르 같이 스토퍼나 미드필더가 측면에 위치하는 윙백 쪽으로 빠져주면서 수적 우위 만들어주고 크로스를 올리게 되었을 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토트넘은 이런 상황에서 케인과 페리시치가 안에서 공중볼 경합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리버풀의 반대편 풀백 쪽이 위치하는 곳에 가급적 한 명을 더 두면서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구질이 팝포스트 쪽으로 가급적 가져가면서 크로스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벤탄쿠르가 3선 라인 쪽을 공략하려는 포지셔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롭은 경기 전반전쯤에 누네스를 3선 라인의 왼쪽으로 내리면서 4-4-2 수비 형태를 구축한 점도 사이드에 대한 약점을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경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